안녕하세요. 화제의 전시 송원에 왔습니다. 울리 지구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중국의 유명한 컬렉터이죠. 여기는 어떻게 되시죠? 저는 소문은 김현수라고 합니다. 네, 이번 전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전시는 세계적인 스위스의 컬렉터인 울리지그님의 컬렉션으로 구성된 해외 컬렉션 전시가 되겠습니다. 소문에서는 해외 컬렉션전을 기획해 왔는데요.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컬렉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공간은 웰컴룸 공간 안에 놓인 작품들인데 특별히 울리지그님께서 또 친분을 맺어온 작가님들이 선물의 형태로 울리지그님의 다양한 어떤 면모를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초상의 형태로 나타낸 작업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울리 지구의 중국의 현대미술 컬렉션 이 부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울리지그님은 쉰들러 엘리베이터에 재직하던 시절에 이제 1970년대 중국으로 넘어가시게 되고요. 거기서 중국 최초의 외국인 법인 합작을 설립하는 등 활동을 하셨는데요. 또 그러면서 중국의 화가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셔서 그 당시에 국가기관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시면서 이제 그 당시에 중국인들의 삶을 나타내는 작업들을 수집을 하시게 되시고요. 또 작가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그 증거로서 이러한 작품들을 선물 받는 그러한 양상을 이 공간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2층 첫 번째 방인데요. 네, 여기 지금 보이는 작품은 어떤 작가의 작품이죠?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쥐팅 작가의 작품이 되겠고요. 이 작품의 경우에는 순수한 추상, 회화의 작업으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작품의 독특한 점은 이 작가님께서 여러 겹의 물감을 덧바르게 되시고요. 그렇게 차곡차곡 올라간 물감을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한 번에 긁어냄으로써 여러 겹의 레이어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정말 독특한 방식의 그런 작품이네요. 네, 이 공간의 작품은 입체와 평면이 아울러진 그런 전시인데요. 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 작품은 한멍인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작가님께서 실제로 이곳 방문하셔서 설치를 하고 가셨습니다. 이 작품은 아치와 거울 그리고 회화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먼 옛날에 페르시아의 황제와 그리고 중국의 황제가 자신들의 뛰어난 화가들을 데려다 놓고 어떤 경쟁을 벌였다고 해요. 이때 페르시아의 황제는 그리스 화가를 데려다가 정말 기술적으로 훌륭한 작품을 그려냈다면 이 중국의 황제가 데려온 화가는 이 거울을 제시함으로써 아주 뛰어난 그림을 단순간에 재치 있게 완성했다는 그러한 일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쪽에 바깥에 창과 어울려진 벽면인데 여기 지금 보여지는 작품은 굉장히 독특한 작품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웡 에이드리언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의 독특한 측면은 현대에 사용되는 다양한 어떤 매체들을 가져다 놓고 또 작가님께서 연구하신 이 설치류들의 행동 방식이 있는데요. 이 설치류들을 풀어놓고 그 설치류들이 이 기성품들을 갉아냄으로써 다양한 형상을 만들어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작품이 지금은 가로로 길게 늘어져 있는데요. 전시를 하는 공간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배치할 수 있다는 특징 또한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란레이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컴퓨터에 값을 입력해서 그것을 출력해내서 제시한 작품이 되겠고요. 이 작품 독특한 점은 한번 가까이 가보시면
작가의 감에 따라서 색상이 조금 변화하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감상하는 위치에 따라 작품이 달라진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이 작가 장판이라는 작가인데요. 이 작품은요? 네, 이 작품은 장판 작가님의 작업이고요. 작가님은 목공으로 일하셨던 그런 경력이 있으신데요. 그 나무를 깎아냈을 때 그 나무에 깎인 단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과 같은 형상을 그려 넣으셨는데요. 사람들이 얼핏 보기에는 이게 어떤 중국과 관련된 문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또 재미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전시장은 어떤 여성주의, 여성 미술을 주제로 한 이런 작품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은 후인핑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작가님께서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고민을 하시던 중에 어머니께 이제 뜨개질로 모자와 비키니 같은 것들을 떠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만드신 모자가 왼쪽에 쌓여 있고요. 또 그 옆으로는 어머니께서 만드신 독특한 형상의 비키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화면에는 그 서양의 여성인들 몸에 어머니께서 만드신 비키니를 입혀놓은 모습들도 확인하실 수 있어서 일종의 패션쇼와 같은 모습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작품은 예술은 아름다워야 해, 예술가는 아름다워야 해 라는 작품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고전적인 서양의 퍼포먼스 영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작가님께서 자신의 몸을 직접 성형수술을 하시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는 그렇게 성형수술한 자신의 몸에 석고 같은 것을 발라서 봄을 뜨는 그러한 작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작가님께서 성형수술하셨던 그 뼈의 조각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여성에게 미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 작업은 연어로 만들어진 슬리퍼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연어라는 거 생각했을 때 슬리퍼가 되긴 어려운 것인데 또 연어의 특징으로는 상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범인이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아주 우스꽝스럽게 생긴 혓바닥의 모습도 있고요. 또 그 위로는 마릴린 먼로로 보여지는 여성이 조금 어떤 지저분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한 여성의 여성의 대명사로 알려진 인물을 통해 진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더 유쾌하게 풀어낸 작업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차오이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 작품은 이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에 대한 여성적인 답변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데요. 작가님께서 임신을 하시고 또 아기를 키우실 때에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서 마치 샘과 같은 형상을 그려내고 계시고요. 그 옆에 있는 사진에는 작가님의 몸이 나타나 있는데 어떤 여성으로서의 강인함, 이런 도전적인 의식 같은 것을 저 소의 심장에 그 호랑이를 새겨넣음으로써 그려내고 계십니다. 네, 한 작가에 이어지는 설치 작품이네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거청 작가님의 작업이고요. 가젯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레디메이드 작품인데요. 가이어릴러 개수관이라는 방사능 측정 장치가 달려 있어서 이 방사능이 터지기 직전 195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직전으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어릴러 개수기가 멈출 때까지, 즉 방사능이 측정되지 않을 때까지를 기다려보는 그러한 작품인데 계속해서 움직이는 가이어릴러 개수기를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전시장은
풍경, 나무를 주제로 한 이런 작품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두 쌍의 회화가 이 대구를 이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지금 보시는 오른쪽의 회화는 서양의 자연관을 내포한다면 왼쪽의 회화는 동양의 어떤 세계관을 내포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두 회화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나무들을 그렸지만 이 왼쪽의 회화 같은 경우에는 나무들이 서로 어떤 유대관계, 연대관계를 맺고 있어서 서로 좀 관계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반면에 오른쪽의 회화는 각 개인이 개성이 또 독립적으로 구별되는 홀로 독립하는 그런 영상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분재를 다룬 작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각각 개별적으로 그려진 작업에 이 나무의 잎들 또 나무의 줄기들이 문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이 분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작업인데요. 마치 어떤 고통을 받는 듯한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시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름답기만 한 분재이지만 이 과정 속에 어떠한 과정들이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업이고요. 왼쪽으로는 사진 작업이 하나 있는데요. 얼핏 봐서는 그냥 자연을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가까이 가서 보시면 이 작품을 칠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작가님께서 이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흑백으로 프린트하고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하나 색칠해냈다는 특징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곳은 숭은 지하 2층에 자리 잡고 있는 전시장이고요. 지금 한 중앙에 어떤 남자가 누워 있네요.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은 허샹이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이 남자라 하셨는데 남자가 실제로 맞고요. 아이웨이웨이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실제 남성의 크기와 비슷하게 아이웨이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작업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마라의 죽음인데요. 신고전주의 자크루이 다비드의 작업 중에 이 마라의 죽음을 다룬 작업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고요. 이 작업이 만들어진 게 2011년인데 이 아이웨이웨이가 중국 당국에 의해서 구금된 것이 2011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자유를 외치는 이 아이웨이웨이를 기념하면서 만들어진 작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좀 이 인물을 좀 칭송하는 그런 작업이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벽면에 희미하게 글자, 불빛이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네, 이건 어떤 작품인가요? 지금 보시는 작업은 창키나 작가님의 작업이고요. 이 작업은 7개의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작품에 해당하겠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봉인이 풀려나면서 다양한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예언과 관련해서는 이 붉은 말이 풀려나면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이교도인들이 풀려난다. 이러한 말이 있는데 여기서 영감을 얻으셔서 다양한 억압과 권력과 관련된 문구들을 작가님께서 수집을 하게 되시고요. 이것들을 비가 내리는 형태로 또 비가 내리는 사운드로 제시를 하게 되십니다. 근데 이 영상이 서서히 낱말들이 떨어지다가 이 화면을 가득 붉게 메우게 되고 이것이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십자가 작품들을 노동봉의 플러스 뮤지엄에 기증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만나보실 작품들은 그 기증 이후에 셀프 컬렉팅되는 작품들을 만나보실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장펑큰 작가의 작품 한번 보실 텐데요. 장펑큰 작가의 작품 모두 4점짜리 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작가가 우물 빼개물에서요 벽돌을 직접 주워오는데요. 그 주워온 돌에 돈방을 입힙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입힌 조각은 이 오렌지색 나일론 타이로 묶어서 이렇게 반원을 제작했는데요. 때문에 이 작품 언제 어디서든 철치와 해체가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중국 지금도 굉장히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그런 전통의 것을 버리고 맹목적으로 산업화만을 쫓는 그런 중국의 그런 사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한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옆으로 넘어가서요. 아이웨이웨이 작가의 작품인데요. 아이웨이웨이 작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중국의 현대미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작가인데요. 이 아이웨이웨이 작가는 중국의 정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런 비판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굉장히 진보적인 책을 띄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 아이웨이웨이 작가가요, 2020년에 독일의 DIY 회사인 호른바흐와 함께 협업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료들을 굉장히 많이 읽으실 것 같아요. 바로 건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착용하는 세이프티 자켓이라는 건데요. 이 세이프티 자켓을 별다른 가공을 거치지 않고요. 이렇게 후크 그리고 지퍼를 다르게 연결해서 이렇게 작업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작가가 이 작품을 진행할 당시에도요, 나는 이런 대중들을 위한 작품들을 만든다라는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당시에 만들었던 홈페이지에는 이걸 만들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한 PDF 파일까지도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이란 누군가만이 합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전한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2층으로 올라가